안녕하세요, 남강호입니다. 2025년 8월 26일 이더리움 라이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한국 시간으로 15시 58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더리움은 4,953달러까지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414달러까지 지금 내려앉은 모습인데요. 단순히 이렇게 몇 퍼센트 빠진 게 아닙니다. 투자자들의 심리, 그리고 수급, 그리고 ETF 자금 흐름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큰 폭의 하락 구간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이더리움이 얼마다가 아니라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 앞으로 어떻게 흔들릴 수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가격 상황부터 한번 볼 건데요. 자, 우선 15분봉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5분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새벽에 이렇게 큰 폭의 하락 구간이 나왔고, 이 하락 후에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우상향 추세선이 이탈되는 순간 더 큰 하락, 바로 이런 식의 하락 구간이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 이런 구간이 다시 한번 발생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어떻게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하루 가격 변동성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어제 고점이 4,957달러 선이었습니다. 오늘 저점이 4,318달러 선이기 때문에 추세 자체는 완연한 우하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제가 지금 추세선을 좀 그어놔서 좀 이해하시기에는 좀 쉬우실 텐데, 이 구간에서 이렇게 지금 어찌됐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자, 1차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보시는 것처럼 박스권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구간에서 이 윗상단의 돌파라든지 아니면 이 우하향 추세선의 돌파가 나와야지만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구나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오늘 300달러 이상 지금 빠졌습니다. 거의 600달러 가까이 지금 빠진 건데요. 그만큼 변동성이 상당히 큰 하루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선 일단은 이 고점 부분이죠. 이 고점 부분에 있던 물량들, 즉 차익 실현 매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진 겁니다. 기관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고점 부근에선 익절하자라는 심리가 상당히 강하게 작동을 하죠. 저 역시도 고점을 한번 찍으면 좀 어떻게 보면 던지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반대로 이 저점 구간에서는 반대 심리가 또 작동을 합니다. 자, 여기서 더 빠지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작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수급상의 매집 흔적 역시 남아있던 자리이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렇게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위에서 차익 실현을 한 상태고, 아래에서는 방어하는 매수세가 지금 들어온 상태다. 그러면서 이 힘들이 맞부딪히면서 박스권을 만드는 날이었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ETF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 건데요. 사실 최근에 이더리움이 이렇게 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ETF 자금 유입입니다. 기관 자금이 들어온다는 단순히 돈 들어왔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이더리움이라는 자산을 제도권에서 인정하고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흐름이 좀 달라졌습니다. ETF 유입세가 쭉 꺾였는데, 물론 빠져나간 건 아닙니다. 다만 신규 자금 유입이 좀 줄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기관들이 한번 숨고르기 하자라는 분위기로 좀 돌아선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해석해야 할 건 기관이 떠났다가 아니라 기관이 잠깐 쉬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과거 비트코인 ETF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초반에 엄청난 자금이 좀 들어오다가 중간에 조정이 나오면서 유입세가 잠깐 줄었죠. 하지만 결국 다시 살아났습니다. 따라서 ETF 자금 흐름 둔화는 단기 조정, 중기 매수 기회로 해석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온체인 지표하고 파생 데이터를 조금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 펀딩비입니다. 최근까지 좀 플러스 구간이었죠. 즉 롱 포지션이 많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은 거의 중립에 가깝습니다. 이 말은 뭐냐? 과열이 해소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베이시스입니다.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를 보는 건데요. 오늘 급락하면서 잠깐 백웨데이션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건 공포가 과도할 때 나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단기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미결제 약정인데요. 최근 가격이 빠질 때 같이 줄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다시 늘고 있습니다. 단순히 포지션을 정리하고 끝난 게 아니라 다시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거래소 보유량인데요. 점진적으로 좀 줄고 있습니다. 즉 장기 투자자들이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을 빼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매도 압력이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스테이킹 비율인데요. 이제 27%를 넘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강력한 장기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스테이킹된 물량은 시장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 겁니다. 정리하면 온체인 지표와 파생 지표는 단기 조정은 맞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악재들이 뜬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좋은 흐름을 아직도 보이고 있다. 즉 하락 추세는 여전하지만 반등 시그널이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은 구간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 조정 이후에는 반등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좀 차트를 한번 볼 건데요. 한번 주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면 여전히 상승 기류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장기 우상향 추세선 위쪽에 아직까지도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4,900달러 고점에서 조정이 좀 나왔지만 주봉 추세는 좀 꺾이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건전한 눌림 조정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일봉 차트를 한번 볼 건데요.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4,300달러 부근을 정확히 지켜주는 모습이 좀 나왔죠. 즉 여기가 어떻게 보면 생명선입니다. 4,300달러 선이 무너지면 여기에서 실망 매물들이 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타임 더 내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4,300달러 지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요. 4,300달러 지지 후 이렇게 반등 나온다면 다시 한번 전 고점 부분 치고 나가는 움직임 보여줄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까지 일봉 상태에서는 숏 시그널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직 롱이 안 나온 상태에서 하락 시그널이 아직까지는 살아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 나올 때 롱 시그널, 즉 상승 시그널이 나온다면 그때는 현물이든 선물이든 자리를 상당히 좋게 나오는 구간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4시간 봉을 한번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4시간 봉에서는 이 하락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락 추세에서 정확히 지지 후 반등을 지금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추세 돌파하면서 우하향 추세선 위쪽에 가격대가 형성이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형성이 되고, 이 4,300달러가 무너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우하향 추세선대로 그대로 아래로 꽂히는 그런 모습을 가져갈 겁니다. 자, 차트만 봐도 이렇게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메시지는 4,300달러 지지 여부가 모든 걸 결정할 거다.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300달러 지지만 나온다라고 한다면 반등 나오면서
한 번 더 이런 식의 양봉을 한번 탁 띄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 지지하지 못하면 실망 매물들 쏟아지면서 큰 폭의 하락도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외부 변수도 좀 중요한데요. 오늘 밤에는 CB 소비자 신뢰 지수가 좀 발표가 되고 이틀 뒤에 2분기 GDP 잠정치가 좀 나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PC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 지표들이 어떤 숫자로 나오냐에 따라서 연준의 금리 정책 기대감이 좀 달라질 겁니다. 만약 물가가 안정됐다면 금리나 기대감이 좀 살아날 거고, 그러면 위험자산 특히 이더리움에 좀 긍정적일 겁니다. 반대로 물가가 다시 튀었다 그러면 금리 인하는 낮춰집니다. 그럼 달러 강세가 나오면서 단기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번 주는 뭐 단순히 차트만 보지 마시고 경제 지표까지 같이 봐야 하는 한 주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 좀 시나리오를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강세 시나리오는 바로 4,300달러 이 구간이겠죠. 이 구간 정확히 지켜주면서 바로 이 4,600달러 선이죠. 이 4,600달러 선을 돌파를 하면서 바로 4,900달러 이 구간이겠죠. 이 구간을 재트라이 하는 겁니다. 자, ETF 자금이 다시 강하게 또 들어온다면 이 5,000달러 마이 구간 5,000달러도 돌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둘째는 뭐 중립 시나리오인데 바로 4,100달러에서 4,600달러 자, 이 구간이겠죠. 이 구간에서 박스권 횡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너지를 좀 축적을 하고 가을쯤에 방향성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4,300달러가 무너지면 여기까지 제가 내려온다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이 구간까지도 내려오면서 어찌됐던 박스권에 돌입을 한다 그러면서 힘을 축적을 한 후에 돌파한지 아니면 추가 낙폭인지 결정을 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4,300달러가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4,300달러가 이렇게 무너지면서 그리고 4,100달러 선 다시 무너지고 그러면서 3,800달러까지 이렇게 내려앉는 그런 조정도 생각에 넣으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든 우리가 미리 이렇게 시나리오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무조건 이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이런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준비를 해놔야 되고, 준비된 투자자만 이런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말로는 그냥 무조건 갑니다, 무조건 올라갑니다, 전고점 더 뚫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결국에는 어떻게 수익을 보면서 어떻게 내 시드를 늘리냐 이 싸움이거든요. 저도 일반 개인 투자자에서 트레이더로 이렇게 들어온 지 20년이 좀 넘었습니다. 제가 일반 투자자일 때가 20대입니다. 20대. 군대 제대한 다음에 아르바이트 처음 해서 100만 원으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 샀던 종목이 삼성전자인데요. 그래서 아직도 삼성전자를 어떻게 보면 좋아합니다. 저 역시도 처음 시작할 때 젊은 나이에 정말 겁없이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학생 신분이었는데 학생인데 수업 시간에도 거래를 하고 그랬으니까 참 지금 생각해보면 생각이 없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은데요. 정말 미친 듯이 좀 거래를 했고 그래도 나름 수익을 좀 많이 봤습니다. 뭐 몇 개월 안 돼서 그래도 몇 천만 원 돈을 100만 원 시작해서 몇 천만 원을 만들었으니까 수익률은 어마어마했죠. 그러다가 이렇게 선물이라는 걸 좀 눈을 떴는데요. 뭐 금이라든지 원유라든지 뭐 이런 걸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뭐 호기롭게 그냥 하던 대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 자리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 나갔다 이런 식의 매매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한 달 만에 청산이 좀 됐고 말았죠. 그때 나름 뭐 국내 시장에서 제 스스로는 방구 좀 낀다 생각했습니다. 좀 잘한다, 남들보다 잘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하지만 청산이 되고 나니까 모든 게 다 무너지더라고요.
아무것도 하기가 싫었고, 그리고 수업도 안 들어갔었고, 학교도 안 가는 그런 상황까지 물러났었죠. 그러면서 뭐 여자친구랑도, 그때 당시 여자친구랑도 헤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자신이 이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느껴서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0부터 차근차근 다시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얘기와 많은 책도 읽었고, 많은 지표들도 공부를 했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손실을 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손실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매 승률보다는 손익비가 계좌를 지키는 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뭐 PPI라든지 CPI가 있는 이벤트가 있는 날입니다. 이런 날 무리해서 비중을 많이 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결과가 나온 후에 보고 들어가도 늦지가 않는 겁니다. 뭐 운이 좋아서 내가 뭐 CPI가 뭐 이렇게 나올 거다 생각을 맞춰서 포지션에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자, 그 사람이 수익을 봐봤자 얼마를 보겠습니까? 100%를 보겠습니까? 200%를 보겠습니까? 끽해봐야 10%에서 20%, 30% 먹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과를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한 2%, 3%밖에는 못 먹을 겁니다. 대신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도박을 하기 때문에 비중을 5%에서 10%밖에 못 들어갑니다. 만약에 100% 다 들어간다? 그거는 언젠가는 100% 청산이 됩니다. 그게 이 시장입니다. 코인도 마찬가지고요. 해외 선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비중에 맞춰서 저는 결과를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30%, 40% 비중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저는 2%, 3%만 먹어도 도박을 했던 사람들과 수익금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이렇게 빅 이벤트가 있을 때 잠깐 쉬어가면서 비중 조절을 하고 확실한 자리에 비중을 많이 넣어서 손익비를 끌어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손절 타이밍이 왔을 때 과감하게 손절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만든 지표가 바로 이 지표입니다. 자, 이 지표 별거 없습니다. 숏이면 선물하시는 분들은 숏에 들어가겠죠. 숏에 들어갔다 이 구간 롱에서 익절하고 나오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나는 현물만 한다 그러면 롱에서 들어갔다가 숏에서 그냥 이 구간에서 익절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건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은 뭐 15분봉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나는 그래도 좀 길게 보고 싶다 그러면 일봉 차트를 보고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봉에서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아직까지는 우하향 중에 있습니다. 숏타임이 아직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아직까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 후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롱 시그널 나오면서 빠르게 이 구간에서 선물하시는 분들은 그냥 익절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쓰기는 되게 편하게 만들었죠. 저도 왜냐면 시인성이 확실히 있어야지만 저도 여러 개의 차트를 보면서 접근을 합니다. 트레이딩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를 메인 지표를 쓰면서 매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쓰냐고요? 그냥 간단합니다. 트레이딩 뷰 하나만 가입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 트레이딩 뷰에서 가입할 때 10초는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한 30초면 다들 가입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뷰 하나만 만약에 가입을 해 놓고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뭐 트레이딩 뷰 설치를 내가 못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연락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트레이딩 뷰 설치부터 사용법까지 다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을 주시는데, 제가 댓글창에다 상담 문의 남겨놓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연락을 좀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을 주시고요. 이건 대신 무료로 좀 드릴 건데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조건이 바로 구독을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유튜버다 보니까 제 채널이 조금 더 크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는 그냥 무조건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많은 분들한테 제 채널을 좀 홍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해외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제 채널 이렇게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더리움은 지금 흔들리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는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기 조정 같은 경우는 개인에게는 좀 두려움이지만은 세력에게는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눌림이 뭐 진짜 위험일까요? 아니면은 황금 매수 구간일까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저한테 큰 힘이 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알트코인 하나 볼까요? 자, 현재 구간 가장 많이 상승한, 업비트 기준 가장 많이 상승한 건 코박 토큰입니다. 코박 토큰 오늘 급등이 나왔죠. 뭐 베라체인이라든지 하이퍼레인, 스페이스 아이디, 에이브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잘 보시면 아쉬운 게 뭐냐면 이 거래량입니다. 이 거래량이 좀 폭등하는 식으로 좀 많이 터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거래량들이 폭발적이지 못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더리움이 9천억 정도 지금 이렇게 거래금이 터졌는데요. 비트코인이 4천억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더리움이 아직까지 힘있는 움직임을 지금 가져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에서 지금 보여주는 거고요. 하지만 알트코인을 보실 때 저는 거래량을 우선 봅니다. 업비트에서 거래량을. 그 이유가 뭐냐면 아마 나중에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은데요. 한 12 바깥에서, 거래량 중에 12 바깥에서 20이 한 초반 정도 되는 종목 중에 서서히 거래량이 서서히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팍 하면서 폭등이 나옵니다. 요즘 장세의 흐름인데요. 제가 그 알트코인을 볼 때 그거를 가장 먼저 보는 게, 그래서 업비트에서 거래량을 먼저 봅니다. 이게 저만의 팁인데, 그리고 나서 급등이 딱 나오면 거의 이런 구간, 거의 1000억 가까이 되는 구간에서 한번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거죠. 퀀텀처럼 이런 식의 거래량을 가져가고 꺾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과감하게 익절을 해야 된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걸 보이면 바로 익절을 해야 된다. 이게 저만의 알트코인, 특히나 알트 불장을 대할 때 방법입니다. 이게 알트 조정장에서는 사실 먹히지가 않는데요. 알트 불장이라든지 알트 불장 초입, 그리고 비트코인 불장, 비트코인 상승장, 이럴 때 정말로 잘 먹히는 투자 방법입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코인은 도지코인입니다. 충분히 삼각 수렴 해줬고요. 삼각 수렴 후에 지금 반등 노리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 잘 확인하면서 매수 타점 한번 잡아보기에 좋은 구간이다. 그래서 300원대 초반 이 구간 많이 좋은 자리고요. 구름대 이탈되면 낙폭 커지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가도 좀 짧게 잡고 대응하실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내일 다시 라이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